안녕하세요. 조선의 히포크라테스로 불리는 명의 유이태 선생을 기념하는 진용관 관장 한의사학 박사 유철호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요즘의 코로나19와 같은 죽음의 호흡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 전염병은 홍역입니다. 조선시대에 전국에 홍역이 창궐한 연도는 1668년, 1680년, 1692년입니다. 이때 죽음을 무릅쓰고 홍역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산청군 생초면에서 인수를 펼치고 있던 유이태 선생입니다. 유이태 선생께서는 1668년, 1680년, 1692년 홍역을 치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인 최초로 홍역 치료에서 맞은편을 제술하셨습니다. 유이태 선생의 홍역 치료법은 조선 후기의 다른 의가들 홍역 치료 의서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유이태 선생은 조선의 홍역 치료 태도로서 의학의 발달과 의술 윤리 독립을 확립한 조선의 히포크라테스입니다. KBS 진주방송의 진호정 리포터께서 경남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유익한 정보를 모아 소개하는 경남 마실 시간에서 죽었던 사람을 살렸다는 경남 산청의 전설적인 명의 유이태 선생을 소개했습니다. 그 소개 내용을 들려드리니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곳곳에서 일어나는 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모아 소개해드리는 경남 마실 시간입니다. 진호정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하루에 하나씩 역사를 더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시나요? 네, 이 드라마 허준 아시죠? 알죠. 네, 이 소설 동의보감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인데 이 소설에서 허준의 스승으로 류의태 선생이 등장하는데요. 이 류의태 선생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 바로 조선 숙종 당시 실존 인물이었던 신현당 유의태 선생입니다. 네. 산청과 진주 등 서부 경남에서 맹활약하며 숙종의 병을 고치면서 벼슬도 받은 분인데요. 오늘은 산청의 신현당 유이태 선생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난해에는 산청의 유이태 기념관이 개관하기도 했죠. 언급하셨다시피 유이태 선생, 드라마 허준에서 소개가 되면서 또 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도 하잖아요. 정확하게 이 유이태 선생은 어떤 분인가요? 네, 우선 드라마에 나왔던 것과 같이 허준의 스승은 아닙니다. 허준의 후대 사람이거든요. 네. 네, 이 유이태 선생은 조선 숙종 당시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신의로서 또 환자가 의원을 따르게 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료하는 심이라고도 불린 조선을 대표하는 의원 중 한 분입니다. 유이태 선생의 어린 시절부터 어떤 인물로 성장했는지 유이태 기념관 유철호 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유이태 선생의 고조부는 1597년 정유자란 때 경남 안희 황석산성에서 외적과 싸우다가 순절한 의병장 유명계, 조부는 나라로부터 효자 복고를 받은 유유도, 외중조부는 경상 자수사를 지낸 이어립, 외조부는 봉상시 판거를 지낸 이광원으로 아버지 유윤기와 어머니 합천 이시의 장로부로 1652년 산청군 생초면 신언리 사대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유이태 선생께서는 어린 시절 병을 앓았습니다. 혼자서 어서를 읽고 자신의 병을 고쳤습니다. 10살 때 모친의 요절을 경험하시고 부모를 편안히 모시기 위하여 입심양명의 뜻을 적고 혼자서 어서를 공부하여 3년 만에 의원이 되었습니다. 유이태 선생은 산청이 낳은 전설적인 명입니다. 선생께서는 조선의 백성은 평등함으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귀천과 진소, 빈부와 민관을 차별하지 않고 병든
환자와 일생을 함께한 민중이이자 임상이로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신이로서 환자가 어느 눈빛만 보아도 안정을 느끼며 환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료하는 심의로서 당시의 사람들과 후세 사람들은 중국의 명의 화타와 편작, 현대에서는 의학의 발달과 어술 윤리 독립을 확립한 조선의 히포크라테스로 비유된 인물로서 소설 동의보감과 드라마 허준에서 허준의 스승 류의태의 모델 인물입니다. 네. 어린 시절 병을 앓다가 혼자 의서를 잃고 의원이 되셨고 평등을 외치며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셨던 그야말로 명의셨군요. 그런가 하면 조선 사람 최초로 홍역을 치료했다든지 빈민을 구제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 빈민을 구제했다는 기록부터 소개해드리자면 이 예조에 올리는 예조정장에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산청에 흉년이 들자 자신이 가진 재물과 경상좌우도의 친구들에게 백미를 빌려와서요. 의창, 곡식을 저장했다가 백성들에게 빌려주던 기관을 주관해서 굶어 죽어가던 사람을 구했다고 합니다. 또 1696년 조선 사람 최초로 홍역치료서 맞은편을 저술하면서 홍역치료의 태도가 됐습니다. 1668년, 1680년, 1692년쯤 당시 홍역은 요즘의 코로나19와 같았다고 하는데요. 네. 당시 죽음을 무릅쓰고 홍역 환자를 치료했고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치료서를 저술한 겁니다. 이 유이태 선생의 홍역 치료 처방은 조선 후기의 의사들의 저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홍역 퇴치에 큰 공을 세웠네요. 그래서 현재 산청이 홍역 치료의 발상지가 된 거고요. 그러면 유이태 선생은 숙종 당시 어이가 되기도 했나요? 네, 어이를 지내셨고 관직에 계셨습니다. 1710년과 1713년 숙종의 환후가 발생하자 이 나라로부터 2번 부름을 받았는데요. 대궐로 가서 어이가 된 후 숙종의 병을 고쳤고요. 그 공로로 숭록대부 품계를 받았습니다. 또 경기도 안산 군수에 제수됐다는 기록도 어이 명부 의학동참 선생안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환자를 치료하면서 기록한 저서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홍역치료 의서인 맞은편을 비롯해서 40년간 환자를 치료하면서 기록한 경험방, 인서견문록, 실험단방 등이 남겨져 있고요. 또 1940년대 종손집 사랑채 화재로 소실된 침구방, 부인방 등 7권의 의서도 저술했고 또 유품도 남기셨는데요. 유이태 유고, 예조정장, 정영장과 간차를 남겼습니다. 이 유이태 선생이 남긴 어록이나 또 백성들을 위한 건강관리 지침은 지난해 개관한 산청군 생초면의 유이태 기념관에 가시면 직접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신현당 유이태 선생. 정말 일생을 환자와 함께하면서 질병 예방과 경험 치료를 중요하게 여기고 더불어 조선의 의학 발달과 윤리, 도덕적인 의술을 확립해온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한 유이태 선생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었던 사람을 살렸다든가 또 유이태탕이라고 해서 병을 고친 약과 관련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먼저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일화는 유이태 기념관의 유철호 관장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유이태 의원이 논산 근처를 지나가는데 해가 저물어 어느 마을의 부잣집에 머물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젊은 아낙네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차가운 땅에서 배를 짜는 고된 일을 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팔다리와 몸을 만져보니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고 숨조차 쉬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놀라서 어쩔 줄 몰랐죠. 울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고 유이태 의원에 있는 집에까지 들렸습니다. 유이태 의원은 그 집으로 가서 아낙네의 팔을 잡고 진맥을 했습니다. 맥이 뛰지 않았고 차가운 얼음을 만지는 같이 온몸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배꼽 아래쪽에 미미한 온기가 남아있는 것을 느꼈죠. 유이태 의원은 가족들에게 말했죠. 차가운 물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차가운 물에 안학내의 발을 조심스레 담갔습니다. 유이태 의원이 또다시 말했습니다. 차가운 물 한 사발과 숟가락을 가지고 오세요. 유이태 의원이 물 한 숟가락을 떠서 안학내의 입을 벌려 입에 살짝 흘러 넣어 주었습니다. 차가운 물의 반은 입 안으로 들어가고 반은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한참 지나자 목구멍에서 막힌 것이 내려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신기하게도 안학내의 목에서 소리가 나더니 감았던 눈을 번쩍 뜨는 것이었습니다. 유이태 의원이 차가운 땅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차가운 기운이 몸에 쌓였는데 따뜻한 밥을 먹으니 두 기운이 서로 부딪혀서 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로 그 차가운 기운을 다스렸습니다. 이한치한 추위는 추위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네. 잠시 숨이 멈췄던 사람을 실제로 살려냈군요. 이 이야기는 기록으로도 남아있죠? 네, 유이태 선생의 저서 인서견문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럼 유이태탕 이야기는 뭔가요? 네, 우리나라의 명의와 관련된 설화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설화가 이 유이태탕이라고 합니다. 이 유이태 선생이 어떤 곳을 지나갈 때 효성이 지극한 소녀가 담장 밑에서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약탕기의 뚜껑 종이에는 유이태탕이라고 쓰여 있었는데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버지의 병을 고치려면 명의 유이태를 만나야 하는데 이 유이태를 찾을 길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유이태 선생은 그 소녀의 아버지 약을 지어줬고요. 그 약을 먹은 아버지는 병이 낫게 됐다고 합니다. 소녀와 아버지는 유이태 선생에게 살해하려고 했는데 선생은 사양하고 가던 길을 갔다고 합니다. 네. 부모에게 효도하면 명의를 만나게 한다는 효행담이네요. 그런가 하면 앞서 이야기한 두 설화 이외에 푸른 곰팡이, 그러니까 페니실린으로 병을 치료했다는 설화도 전해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바로 낙반 비벽토 설화입니다. 당시 천하의 명의로 이름이 나 있던 유이태에게 산청군 생초면 본가로 나라에서 급히 연락이 왔는데요. 청나라의 왕이 중병을 앓게 돼서 조선의 명의 유이태를 찾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청나라로 왕진을 가게 되는데요. 이 청나라에 도착해 청나라 왕의 병을 진맥해 보니까 등에 종기가 여기저기 나 있는 두창이 나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의술로는 고치지 못하는 죽음의 병이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청나라에 있던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거군요. 유이태 선생도 당시에 고민이 깊었겠네요. 네, 진맥을 마치고 나와 깊이 생각해도 별다른 방법이 바로 생각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뒤에 아침밥을 먹는데 밥알이 밥상 아래로 떨어졌고요. 이 생각도 안 나고 이렇게 밥이 떨어지니까 식욕도 떨어지고 쏟아진 밥풀과 밥을 모두 객관의 벽에 대고 문질러 발랐습니다. 네. 그때 유이태 선생이 벽에 발라뒀던 밥풀을 긁어 모아서 가루를 만들어서요. 부스럼이 없어지고 진물도 나오지 않게 청나라 왕의 두창 쪽에 발라줬습니다. 3살이 돋고 병이 나은 청나라 왕은 유이태 선생에게 관직을 제수했지만 거절하고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진호정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